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축전기. 네. 제 40강인데요. 축전기와 정전용. 우선 축전기가 뭐냐? 축전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싸울 축자에다가 전기 전자에다가 그릇 기자입니다. 영어로는 캐파시터 또는 콘덴서라고도 해요. 축전기, 전기를 일시적으로 쌓아두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전기를 쌓아두는 그릇, 일시적으로 저장해두는 그릇. 일시적일 뿐이지 영구적으로는 보관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의 단점은 뭐냐면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한참 동안 뭐 1년이고 2년이고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보존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축전기의 이 축전 원리가 뭐냐면, 축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정전기 유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물리 실험실에 있는 라이든 병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든 병인데 정전기 유도 실험하기 딱 맞는 병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구리예요. 굵은 구리 도선이고, 여기에 이렇게 병마개가 이렇게 병뚜껑 마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어떤 병입니다. 여기는 이제 축전기 이렇게 은박지가 여기 있어요. 이게 라이든 병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건 알루미늄 판입니다. 판. 그다음에 이건 구리예요. 구리 도선. 그다음에 이거는 은박지입니다. 하나는 은박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시커멓게 돼서 이렇게 고무로 마개를 막아서 요 가운데가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도록 만든 어떤 하나의 이렇게 실험용 병입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게 이제 주로 많이 중고등학교 실험실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거 갖고 실험 많이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요. 요거를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이 막대거를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그리고 이 막병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물론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이 상태에서 머리칼에다가 막 비빈 에보나이트 막대가 있어요. 그럼 에보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고 그랬죠? 그걸 요 알루미늄 판에다가 접촉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마이너스 전하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에버막대예요. 에버나이트 막대 음전하로 되어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얘하고 얘가 전하량이 양분돼요. 반으로 딱 갈라져서 여기 있던 전하가 쏟아져 들어와요. 이쪽으로. 그러면 얘는 자, 이 상태에서요.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그 16개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물어요. 여기 이 밑에 이렇게 축 쳐졌다 그랬죠? 이게 이 밑에는 무슨 전하겠냐? 이게 벌어질 텐데 이렇게 무슨 전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깜빡 속아갖고 학생들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몸이 돼 있으니까 중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축 쳐져서 이렇게 되죠.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수와 똑같은 수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여기 16개 여기 16개 이렇게 해서 같은 전화끼리 미니까 은박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됐다가 접촉 후에 뗀 거예요. 얘는 뗐어. 에버막도 뗐어. 이렇게 접촉 딱 시켜놨다 뗀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전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저장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공기 중에다가 방치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공기 중에다가 방치를 해두면 도로 일로 가요. 맨 처음에 있었던 이렇게 돼서 쭉 쳐져갖고 며칠 지나보면 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기가 다 날아갔죠. 그 여기 있던 전기들이 전부 달아나고 여긴 전하가 꽝인 거야. 다시 말하면 중성으로 되돌아왔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기가 도망가 버린 공기 중으로 이렇게 방출돼 버리는 현상을 방전이라고 해요. 방전. 전기가 방출됐다. 방전. 영어로는 디스차지. 방전됐다. 왜 방전되느냐? 이게 재밌는데요. 공기 중에다가 방치한다 그랬잖아요. 공기 속에 있는 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는 H2O 아닙니까? 네. 근데 이 H2O는 극성 분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극성이 없다는 뜻이고, 극성은 양 끝에 프라마이너가 갈라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의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는 산소고요. 산소 양쪽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여기에 수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소 H는 약한 플러스 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델타 플러스라고 그러고, 수소 원자는 약한 델타 플러스라는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고, 가운데에 있는 산소 O는 델타 2 플러스 2. 이 플러스 2개죠.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 그래서 이 속에 이쪽에 있던 마이너들은 플러스하고 이 수소인 플러스하고 결합이 돼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하나씩 둘씩 잡아껴가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즉 중성 상태인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제 여기까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기를 저장해 줘봤자 다 날아가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요. 축전기가 있다고. 축전기가 뭐라고? 전기를 일시적으로 쌓아두는 그릇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아, 이게 방전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 밑에 은박지에도 16개의 전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있는 판에다가 이렇게 접지시킨 금속판을 가까이 가져온 거야. 이렇게 접지시킨 금속판을 가까이 가지고 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뿌라마이너가 수없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쫓아내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남아있는 마이너스들은 싸그리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 플러스들만 남아요. 플러스들만. 근데 위에가 플러스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마이너스로 돼 있던 이 판들도 전부 플러스 쪽으로 끌려 올라가서 여기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축 처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여기만 더욱더 밀집된 전하량이 이렇게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얘랑 똑같은 숫자니까 이게 수없이 많이 그래야 되겠죠, 이게 플러스들이. 아유, 이거 어느 천년에 다 그래요, 이걸. 하여튼 이렇게 플러스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판은 플러스 판이고 밑에 있는 판은 마이너스 판이야.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판이고 플러스 전화가 대전되어 있는 판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가 대전되어 있는 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한쪽은 플러스 판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판이니까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걸려요. 전기장. 그것도 균일 전기장. 이렇게. 전기장 2죠? 얘가 일정해. 그래서 균일 전기장 상태가 돼요. 균일한 전기장이 얻어지고 이때의 위와 아래의 전위의 차가 전압이거든요. 전위차 V가 걸려요. 전위차 V. 여기는 플러스 2분의 V,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V. 그래서 총 전위차가 V.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극판 간격이 존재해요. 극판 간격이 디스턴스 D입니다. 그래서 E와 D와 V와의 관계는 V는 E 곱하기 D라는 수식이 얻어져요. 그래서 반대로 쓰면 E는 D분의 V죠. 간격분의 전위차. 근데 이게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E가. 그래서 이 상태가 이렇게 전기장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장이 걸린다는 얘기는 전위차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전위차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전위차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게 일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이거든. W는 QV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에너지 저장소죠. 이게 평행판 축전기면서 동시에 전기를 저장해 둔 축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씩 판단을 해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 한쪽은 플러스판, 한쪽은 마이너스판으로 대전되면 무조건 평행판 축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정전 용량. 정전 용량, 이거는 축전 용량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는 캐파시턴스입니다. 캐파시턴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전기 용량은 C로 표시합니다. 정전 용량, 전기 용량, 축전 용량 다 똑같으니까. 주어진 전이차에 대하여 얼마의 전하량이 모이느냐. 예. 주어진 전이차에 대해서 얼마의 전하량이 모이느냐. 이 비율이 바로 정전 용량이다 이거야. 정전 용량. 다시 쓸게요. 정전 용량은 주어진 전이차에 대해서 얼마의 전하량이 모이느냐. 우리나라 말은 다 좋은데 앞 단어만 따서 쓰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영어를 배운 거야. 그래서 정전 용량 C 캐파시턴스는 전이차 볼테지 디퍼런스 V분의 quantity of electric charge Q. 그래서 V분의 Q. 단위는 정전 용량의 단위는 쿨롱을 Q의 단위는 쿨롱이라고 배웠어요. 파. 전이차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쿨롱 파 볼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문자 F라고 쓰고 패럿이라고 읽어요. 패럿. 이거는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패럿. 근데 실용 단위는요. 패럿은 무진장 크기 때문에 실용 단위는 1조분의 1 피코패럿 10의 마이너스 12승 패럿을 실용 단위로 많이 쓰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정전 용량에 대한 정의예요. 네. 다음에 축전 에너지. 축전 에너지. 요거는 이 식에서 여러분들, 자, 요 공식이요. 요 공식에서 Q는 어떻게 돼? Q는 CV죠. Q는 C와 V의 곱 이렇게 표시되죠. 자, 이걸 가지고 Y 이꼬로 AX 그래프니까 이렇게 여기가 Q고 여기가 V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이렇게. 이 식 이름이 Q는 C와 V의 곱이죠. 그럼 이 기울기가 뭐예요? 이거의 기울기가 V분의 Q가 1분의 C가 된다. 기울기가 C. 정전 용량 C가 되고, 여기까지의 면적이 뭐냐, 면적을 구하면 이게 바로 축전 에너지더라. 그러니까 축전 에너지를 에너지 E라고 쓰면 에너지 E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QV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나눠서 2분의 1 Q는 CV라고 그러지. Q는 CV. 그러니까 CV의 V죠. 어떻게 돼? 2분의 1 CV의 제곱이 되죠. 이번에는 2분의 1 Q V를 고치면 V는 당연히 뭐예요? V는 C분의 Q 아니에요. 그러니까 C분의 Q를 대입하면 결국 2C분의 Q의 제곱, 이런 식의 수식이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축전 에너지는 이식 세 가지 식 중에서 주어져 있는 두 가지만 알면 적당한 식에다가 대입하면 계산해낼 수 있게 되더라. 물론 에너지 단위는 줄이에요. 자, 그 다음 평행판 축전기라는 게 있어요.
뭐 고등학교 수준이 있는 내용입니다. 축전 용량을 재보니까 자, 여기는 플러스판에 연결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요 내부에 부도체인 유전체가 채워져 있다. 유전체는요, 부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유전체라고 그러고, 유전체는 곧 부도체입니다. 이게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예요. 이때 전기 용량 조사를 해봤더니 요 두 극판의 간격, 극판의 요게 극판 간격이야. 극판 간격 D. 극판 간격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면적, 극판의 면적, 극판 면적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C는 비례하기를 D분의 S더라. 요건 언제나 요와 같은 실험 관계로 나타난 비례 관계는 이 꼬르를 고칠 때는 반드시 물성치에 해당하는 값이 곱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입실론 D분의 S라고 그래가지고 요때 요 입실론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를 유전체의 유전율이라고 해요. 유전체 유전율.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 또한 축전 용량의 공식이 되더라. 그러니까 축전 용량은 이와 같은 수식도 존재하고 이와 같은 수식도 존재하게 되더라. 근데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래요.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판이 서로 잡아당기니까 달라붙어 버려. 달라붙어 버리면 어떻게 돼? 0으로 가지, 0. 그럼 달라붙어서 완전히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와 요 사이에 매우 얇은 부도체를 끼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플라스틱 판 아니에요. 얇은 플라스틱 필름을 집어넣고 극판을 이렇게 맞다 하면 요 사이에 그 플라스틱 극판이 있으니까 전기적 절연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기적 절연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축전 용량에서 나오는 축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판의 면적을 크게 하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극판의 면적을 크게 한다 그러면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극판의 면적은 크게 하는 한계가 있고, 대신 뭐예요? 극판의 간격을 줄이는 거죠. 간격을 줄인다는 얘기는 얼마나 유전율이 높은 부도체를 얇게 만들어서 프라마이너 사이 판에다가 집어넣느냐. 그게 바로 축전기의 기술이겠죠. 그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유전체가 얘가 공기라면 공기도 부도체니까요. 공기 중일 때는 C0라고 표시하고 입실론 제로라고 표시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때의 이 입실론 제로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공기의 유전율이라고 불러요. 공기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쿨롱의 정전기력에서 F 이꼬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의 제곱에 Q1, Q2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그러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은 얘기니까 입실론 제로는 뭐예요? 4파이 분의 9 곱하기 10의 구승이겠죠? 이렇게. 아, 요게 밑으로 내려와야지. 4파이 곱하기 9 곱하기 10의 구승분의 1이겠죠? 이렇게.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뭐 이렇게. 이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어떤 유전율이 공기의 유전율보다 얼마나 더 높으냐. 그걸 비유전율이라고 그래요. 비유전율은 입실론 R이라고 표시하고 요거는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유전율을 공기의 유전율로 나눈 거니까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죠. 무차원수. 네. 자, 이렇게 되면 요것은 비유전율 요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은 공식이 6개로 바뀌어요. 입실론 R은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일 수도 있고 C 제로분의 C일 수도 있고 Q 제로분의 Q일 수도 있다. Q 제로는 이제 공기 중에 저장되는 전하량, Q는 일반 유전체 속에 저장되는 전하량. 요거는 공기 중에서의 측정기 정정 용량과 요거는 임의의 유전체 속에서의 정전 용량. 이렇게도 바뀌어서 비유전율 값은 요렇게 세 가지 형태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